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선시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사 박하늘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정말 우리 한능검에서 중요한 조선 정치사를 함께 살펴봤고요. 20문제를 함께 때려잡으면서 핵심들, 최다 빈출, 허를 찌르는 문제 살펴보고 왔습니다. 오늘은 이 정치사 뼈대를 잡은 뒤에 살을 붙이는 경제, 사회, 문화 파트에 대한 20문제가 되겠어요. 특히 이 경제 파트가 또 문제가 잘 나오죠. 수조권부터 시작해서 고려, 조선, 또 그 전에 통일신라까지 이 수조권을 비교하는 문제가 잘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신분사회부터 성리학과 관련된 사회 문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최다 빈출 저희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한 이 20문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때려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1번 문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저희 교재에 있는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나서 여러분 약점 공략, 즉 실력 점검을 넘어서 향상이 될 수 있게 맞은 문제도 반드시 필기노트에 제가 설명해 드리는 내용 정리해 주시면서 확실하게 숙지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1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공양왕 3년. 자, 공양왕이라는 단어에서 고려 말기구나. 이거 한 가지 알 수 있겠고요. 오른쪽에 도평의사사. 고려시대의 도병마사가 원간섭기의 도평의사사로 이름이 개편된 것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 공양왕 시기에는 고려말 공양왕 시기에 위화도 회군이 일어났어요.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단행하면서 바로 신진사대부의 세력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과전법을 실시하게 됐죠. 과전법. 경기도 지방에 국한하여 신진사대부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는 과전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키워드 단어는 바로 여기 있어요. 과전. 과전을 지급하기를 정하기를 청하니 왕이 이를 따랐다. 과전법과 관련된 내용이죠. 과전법은 경기도 지방에 한해서 전직 현직 관료들에게 수조권을 지급해서 신진사대부의 세력을 키워준 이 수조권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기억. 현직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전지와 시지, 전식과가 되겠네요. 기억은 전식과는 전식과인데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한 거니까 뭐겠습니까, 여러분? 경정전식과가 되겠네요. 경정전식과, 고려시대 경종 목적 문종 시기에 실시한 경정전식과가 되겠고요. 니은, 경기 지역의 이 지급 대상 토지를 원칙적으로 한정하였다. 과전법에 대한 내용 맞네요. 디귿, 관리가 사망하면 원칙적으로는 반납을 해야 되지만 유가족에게 수신전, 휴량전 명목으로 세습을 했어요. 디귿 맞네요. 자, 세습을 했던 게 과전법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세조가 더 이상 세습 안 된다.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시켜라. 세조가 직전법을 실시하기도 하죠. 요거는 이제 조선 세조가 되겠습니다. 리을, 조선을 세울 때 공로를 세운 신하들, 개국공신에게 인품, 행실, 공로를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하였다. 자, 여러분, 개국공신만 보면 왠지 그럴싸하지만 인품 고려, 행실 고려, 고려 개국공신이죠. 얘는 뭐죠? 그러면 고려 태조가 실시한 역분전이에요. 역분전. 함정을 넣어놨어요. 역분전을 바탕으로 시정전식과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역분전도 단독문제 워낙 잘 나오는 부분이라서 과전법과 구분을 좀 해두셔야 되겠고요. 이 공양왕 때, 즉 고려 말기에 신진사대부의 세력을 키워주기 위해 실시를 했기 때문에 개국공신이란 표현은 좀 더 뒤로 가야 등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리을은 역분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었습니다. 1번에 3번이었고요. 과전법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자, 2번 가볼까요?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고 있어요. 그럼 가가 언제고 나가 언제인지를 찾아봐야 되겠어요. 가, 도평의사사가 글을 올려, 고려 말기구나. 요거 파악할 수 있겠고요. 글을 올려 과전을 주는 법을 정하자고 요청하니 앞서 1번 문제에서 살펴봤던 그 상소문이 되겠네요. 과는 과전법이네요. 과전이 실시됐던 고려 말 공양왕 시기입니다. 공양왕 시기. 공양왕 다음에 연달아서 이제 이 공양왕 다음에 이성계가 즉위를 하며 조선시대가 건국이 될 거고 태정, 태세 이렇게 흘러가겠죠. 자, 나를 한번 볼까요? 한명회. 수양대군을 도와준 최측근 한명회가 키워드가 되겠고요.
직전의 세는 관에서 거두어 관에서 주면 이런 폐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자, 한 명에는 세조, 수양대군을 세조로 즉위시키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운 신하가 되겠습니다. 근데 직전을 관에서 거두어 관에게 주어라. 관수관급제가 나와 있잖아요. 관수관급제. 현직 관료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는 세조의 직전법에서 성종으로 넘어가면 직전법은 직전법인데 수조권을 관청으로 넘겨버리는 관수관급제를 단행합니다. 그럼 여기는 어디겠어요? 여기는 성종이 되겠네요. 조선 성종. 자, 조선 성종. 자, 고려말 공양왕부터 조선 성종. 이 사이 문제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1번. 정전 지급은 한참 앞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요거 통일신라죠. 통일신라. 통일신라. 성덕왕입니다. 성덕왕. 한참 앞으로 가야 되겠고요. 2번.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지계를 발급하였다. 요거는 대한제국 시기가 되겠습니다. 대한제국 시기. 광무개혁 때 지계를 발급했어요. 3번. 전지와 시지를 차등 지급하였다. 전식과는 고려시대죠. 고려시대 전식과. 3번. 개국공신에게 인품 공로를 기준으로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역시 고려시대 태조 왕건의 역분전이 되겠고요. 5번. 수신전, 휴량전 등의 명목으로 세습되는 토지를 폐지하였다. 전직관리 안 돼. 세습 안 돼. 현직관리에게만 지급해라. 세조의 직전법이 여기 들어가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 수조권의 흐름을 문제로 대놓고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흐름 정확하게 잡고 계셔야 되겠어요. 과전, 직전 내에서도 관수관급제. 세종대왕이 이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이 수취제도를 좀 정리하는 뭐 공법 실시 이런 것도 좀 중요하죠. 세종대왕의 공법 실시. 3번 가보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바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3번 문제로 연결을 시켜드린 건데요.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 네, 복잡한 징수 절차로 인한 수취의 어려움. 자, 전분육등과 연분구 등의 복잡한 징수 절차. 이거는 우리 세종대왕께서 실시를 한 공법의 내용입니다. 공법의 내용. 근데 이 공법이 수취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 얘기하고 있고요. 안정적인 국가재정의 확보와 부가세 증가로 인해 농민의 실질적 부담 감소 효과가 미흡해진 결과를 가지고 온 것.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 자, 그럼 한번 비교해 볼까요? 1번. 과전 지급 대상을 현직 관리에 제한했다. 이거 직전법이죠.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해라. 2번. 선해법이란 이름으로, 자, 선해법은 대동법의 첫 이름입니다. 광해군 때 실시한 대동법이 나와 있고요. 3번.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선무군관포를 수취하였다. 명예관직세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균역법을 실시함으로써 부족해진 군포를 걷기 위해서 영조가 선무군관포를 수취를 합니다. 조선 후기에서 다시 나올 부분이 되겠고요. 4번. 공인을 통해 각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도록 하였다. 자, 공인에게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도록 하였다. 공인은 물건 납품업자라서 상품화폐 경제가 시작이 되는 계기, 대동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마지막, 풍흉에 관계없이 대부분 농지에서 1결당 4에서 6도로 거두었다. 이것은 영정법에 대한 내용이네요. 영정법. 이 조선 후기가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조선 전기 정치, 경제, 사회 파트를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거 조선 후기 문제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조선 후기를 여기 넣어둔 이유는 이것을 여러분 파악하시라고요. 이거. 전문육등법, 연문구등법은 조선 전기 세종대왕 때 실시한 공법입니다. 토지비옥도 그리고 풍년과 흉년에 이런 좀 차등, 이 차등적으로 세금을 걷게 하기 위한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이 이 공법이었으나 조선 후기에는 비옥도랑 또 풍흉에 상관없이 그냥 1년에 4, 6도로 그냥 딱 고정시켜버렸죠. 영원히 고정시킨다. 이 3번 문제는 조선 전기와 후기를 아우르는 문제라서 넣어놨습니다. 자, 공법에 대한 내용도 정확히 파악하시고 5번 영정법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어요. 우리 2, 3, 4번 요거 관련해서는 조선 후기 경제사에서 다시 한번 다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법이 있다라는 거,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 자, 그리고 공법을 통해서 토지 1결당 4에서 최대 20도로 고정을 시켜버렸죠. 20도까지. 원래 과전법은 최대 30도까지 거둘 수 있었던 건데 20도까지 고정을 시켰고 이 직전법 관수관급제 역시 모두 최대 20도까지만 거둘 수가 있게 되었어요. 개념편 혹시 헷갈리시면 다시 한번 공부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토지를 측량하여 기록한 대장. 자, 토지대장이네요. 자, 토지대장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양안이라고 해요. 양안. 이 끝에 붙는 안이 이제 대장. 문서라 보시면 되겠고, 양은 이제 측량한다. 토지를 측량해서 작성한 문서. 양안이 되겠습니다. 토지 조사를 한 뒤에 만드는 거가 되겠죠. 토지 조사는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원래는 한 100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 한능검에서 살펴봤던 토지조사는 토지조사, 일종의 양전이라고 하죠. 양전을 실시한 왕을 우리가 태종을 배웠고요. 태종 때 양전 실시했었고, 흥선대원군 때도 양전을 실시했었어요. 이 왕들 때 양전 실시 우리가 한번 공부하고 왔었죠. 양원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기억. 대한제국 때 처음 작성되었다. 이건 근대적 토지문서입니다. 근대적 토지문서. 이건 중요해요, 여러분. 지계라고 합니다. 지계. 근대적 토지문서. 지계. 니은 20년마다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20년마다. 10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이제 100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원래 20년마다 원칙 잡아놓고 100년에 한 번씩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조세부가 토지조사를 해야 세금을 거둘 수가 있겠죠. 조세부가의 근거자료로 활용이 됐어요. 정답은 3번이고요. 리을, 지계한문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발급한 것은 기억이랑 같이 묶어서 지계가 되겠습니다. 기억, 리을, 지계, 단독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봐주셔야 되겠어요. 자, 5번 한번 가볼까요? 가상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경제 파트가 되겠네요. 조선시대 상점터가 확인된 종로 피맛골 발굴 현장입니다. 지금은 공사가 다 돼서 피맛골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죠. 말을 피하는 골목이라고 해서 왜 여러분 종로 한복판에 양반들이 말이나 가마를 타고 다닐 때 평민들이 피해 다닐 수 있게끔 정도전이 뒤쪽에 골목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말을 피하는 골목이라고 해서 피맛골이라고 합니다. 조선 정부는 이 일대 행랑을 지어 상가를 조성하고 시전 상인들에게 빌려줍니다. 장사할 수 있게. 시전 상인 중에는 이제 유기전 상인이 대표적이었고요. 자, 궁궐에 이 궁궐에 물건을 직접 판매를 하는 독점 거래권,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금난정권이라고 하죠. 난전을 금하게 하는 권리, 개념편에서 정리를 한번 해드렸어요. 자, 시전상인 한번 찾아볼게요. 1번, 해상공국은 보부상을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자, 보부상은 조선 후기에 등장을 했고 1883년에 해상공국을 만들어서 보부상과 정부가 이런 서로 보호해주고 정부가 직접 보부상을 관리하게끔 해상공국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갑신정변의 14개조 개혁정강을 보면 해상공국을 혁파해야 한다 이런 말도 들어가 있죠. 1번은 보부상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난전을 금하게 하는 권리다. 금난정권, 다른 말로 시전상인 독점거래권을 부여받고 있었죠. 2번 정답이 되겠고요. 이게 혁파가 된 건 조선 후기 정조 때 신해통공으로 금난정권을 혁파해버리고 자유로운 상공업이 될 수 있게, 즉 자유로운 경쟁이 될 수 있게 정조가 유도를 하게 됐죠. 3번,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하였다. 조선 후기에 등장하는 송상입니다. 송상. 자, 후시는 뭐죠? 사무역을 후시라 불렀고요. 청나라와의 무역을 주도한 것은 의주의 만상이 되겠어요. 역시 조선 후기의 사상이 되겠습니다. 포구에서 중개, 금융, 숙박업 등에 주력한 것은 객주와 여각이 되겠어요. 자, 2번을 제외하고 1, 3, 4, 5번은 모두 조선 후기죠. 그래서 조선 전기 후기 이 경지사를 섞어서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을 5번에서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전상이 이제 2번이 되겠어요. 자, 6번 가볼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시대 지방교육기관. 자, 지방교육기관 하면 여러분 향교입니다. 향교. 향교와 관련된 문제 나왔어요. 향교. 중앙교육기관이라고 했다면 성균관이 정답이었겠죠. 향교를 찾는 문제가 되겠고 성균관과 향교 모두 대성전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는 이걸 정치사에서도 한번 살펴보고 들어왔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봤었죠. 자, 그럼 향교에 대한 문제로 1번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가 파견되었다. 자, 여러분 향교에는 교수와 훈도가 파견이 되고요. 항상 함정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서원이죠. 서원. 서원하고 향교를 좀 이렇게 헷갈리게 출제를 하기도 하고요. 서원보다는 이제 유향소를 더 헷갈리게 되겠네요. 유향소.
조선 후기의 향청이라고 불리는 이 유향소의 대표적인 인물이 좌수와 별감이에요. 향교니까, 학교니까 교수님이 가야죠. 가르쳐야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쉽습니다. 향교에는 교수와 훈도가 파견되었다.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사림이 주로 설립한 것은 서원이죠. 서원. 흥선대원군은 2000여 개의 서원을 47개로 축소해버립니다. 2번, 3번 모두 서원이고. 4번, 속과 합격자는 어디 갈까요? 한양에 있는 성균관에 입교해야죠. 성균관. 기본적으로 이 조선시대 교육기관은 서당에서 글 공부한 다음에 중앙의 사부학당과 지방의 향교를 가죠. 향교. 여기에서 이제 속과에 합격을 할 경우 오직 성리학만 가르치는 성균관에서 대과응시를 준비하게 되어 있어요. 5번 함정이죠. 자, 유학부와 기술학부로 나누어 둔 것은 고려시대 국자감이고요. 자, 여러분, 성균관은 오직 성리학만을 가르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유교, 경전만 계속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법학을 공부하였다 이러면 틀리는 개념이에요. 자, 7번 가볼게요. 자, 가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를 설치한 것은 당초에 학문을 하고 심신을 수양하는 선비들을 대우하기 위한 것이니, 따라서 향사의 대상이 될 사람은 사표가 될 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선비라는 사람은 학문을 일삼지 않고 향사할 사람은 당치 않은 인물이기도 해서 사원은 많으나 사무는 더욱 침체되니 실로 한심스럽습니다. 지금부터 새로 창설하는 곳에 대해서는 모두 예조에 보고하여 조정에서 함께 의논해서 공론으로 허용된 후에 창설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뭐래요? 학문을 하고 심신을 수양하고 선비들을 대우하기 위해 설치한 기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죠? 서원이에요, 서원. 서원은 지방 양반들, 지방 유생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학문을 공부를 하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제자 양성도 하고 또 그리고 뭐합니까? 선현에 대한 제사도 지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조금씩 변질이 되면서 붕당의 근거지가 되고 맙니다. 붕당의 근거지. 심지어 수조권도 행사할 수 있고요. 지방 서원 근처의 농민들로부터 세금도 거둘 수 있고 중앙으로부터 돈도 받을 수 있고 그게 서원이었어요. 서원은 이 주세붕 풍기군수 주세붕이 처음 세웠죠. 풍기군수 주세붕이 처음으로 서원을 세웠습니다. 백운동 서원을 처음으로 세우게 되었고 이게 정부로부터 사액을 받으면서 최초로 사액받으면서 소수서원이라는 현판을 내려받게 되었어요. 1번 정답이군요. 서원은 주세붕에 의해 처음 세워졌죠. 자, 2번 좌수별감 나와 있죠. 좌수별감은 여러분 유향소입니다. 유향소. 교수 파견, 지방교육기관 향교구나.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의 건의로 혁파되었다. 이거 도교관청이죠. 도교관청 소격서. 매양활동 자주 나오죠. 고려시대의 향도가 되겠습니다. 향도. 매양활동은 향도가 되겠어요. 자, 1번 서원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곳 논산 도남서원은 호가 사계인 땡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 서원 중 하나입니다. 아들인 김집과 제자인 송시열, 송중길이 함께 배양되어 있으며 두 차례나 사액을 받은 기호지방의 대표적인 서원입니다. 자, 가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향약이 아니라 서원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여러분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가볼게요.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한 건 정제두가 되겠고요. 무사와 김종직이가 2번 김종직이 되겠고 동호문답은 이제 율곡 이희 선생이고요. 성악 10도는 이황 선생이죠. 이황 선생. 자, 5번이 중요한데 가래집람은 김장생이 집필한 책이에요. 김장생. 그리고 이 8번 문제는 김장생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인물사에서 종종 허를 찌르는 문제로 나오는 게 김장생이에요. 김장생. 자, 김장생의 경우에는 스승이 율곡 이희입니다. 율곡 이희가 스승이고요. 이 김장생이 이제 서인의 영수로서 활동을 하다가 굉장히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고 대표적인 인물이 또 송시열로 이어지게 돼요. 송시열.
가래집람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문제가 종종 나오죠. 가래집람. 이 가래집람 왜 이렇게 써놨지? 가래집람입니다. 집람. 가래집람. 율곡이의 제자이면서 송시열의 스승이기도 한 김장생으로서 자, 아들 김집, 제자인 송시열, 요게 키워드였네요. 제자인 송시열. 서인의 영수이기도 합니다. 김장생. 어려웠던 문제고 허를 찌르는 문제라서 저희가 8번에다가 이렇게 명시를 좀 해봤습니다. 9번 가볼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올바른 것을 어기고 예의를 해침으로써 우리 고을 풍속을 무너뜨리는 자는 바로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백성이다. 벌을 주지 않으려 해도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얘가 막 벌 주고 막 그러고 있고요. 밑에 보니까 귀양문이란 표현도 나와 있고 약정이란 표현도 나와 있죠. 율곡이와 이왕에 의해 전국으로 보급이 됐고 조광조가 처음으로 보급한 향약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어요. 향촌 자치규약이죠. 향약입니다. 향약. 향촌 자치규약인 향약. 자, 여러분, 향약은 조광조가 중국으로부터 여씨 향약을 최초로 보급을 했어요. 그리고 이황과 이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향약이 확대가 되었죠. 자치규약이면서 이 사림들이 지방 농민들에 대한 통제를 하기 위해 설치한 게 향약이 되겠습니다. 향약. 이 향약의 최고위직을 갖고 있는 인물을 도약정이라고 하고요. 이 도약정은 향청의 우두머리가 겸임을 합니다. 향청은 곧 유향소죠. 조선 전기에. 이 향청, 유향소가 선조 때 사라지니까 향청이라고만 쓸게요, 제가. 향청이 곧 유향소죠. 후기에는 이 향청의 우두머리가 이 향약을 겸임을 하는데 이 향청의 우두머리가 또 향정입니다. 향정. 여기 도약정, 약정이란 표현에서도 우리가 향약이라는 걸 좀 파악할 수가 있겠고 향약 여러분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라고 좀 이어서 좀 부가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 향약과 관련된 내용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1번. 자, 좌수별감은 유향소가 되겠어요. 문묘를 세워 선현의 제사를 지냈다. 자, 문묘. 공자사당이죠. 공자사당. 문묘를 세워 선현의 제사를 지냈다. 이 공자사당이기도 하고 성균관으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중앙에 설치되어 지방을 통제하였다. 경제소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경제소. 흥선대원군은 서원을 축소했죠. 풍속교화와 향촌자치. 향약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풍속교화, 향촌자치. 향약에 대한 내용이고 가끔 나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잡고 가셔야 되겠어요. 자,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하나, 나이가 많고 덕망과 학술을 지닌 한 명을 여러 사람들이 도약정으로 추대하고, 자, 여기 나왔네요. 도약정. 역시 향약과 관련된 문제예요, 향약. 밑에 보니까 덕업이 볼만한 자들, 덕업상권, 과실상규 이런 식으로 향약의 규약이 있고요. 역시 여기도 약정이라는 표현에서 향약을 알 수가 있어요. 키워드 단어를 통해 찾아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도약정으로 추대한다도 있네요. 여기 도약정. 도약정. 이번 기회에 정확히 잡고 가시는 거예요. 아, 향청의 우두머리가 요걸 안 썼네요. 겸직을 한다. 자, 그러면 향약, 기억, 서원, 니은, 지방사족이 향약의 직임을 맡아야죠. 자치규약을 운영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대성전을 세워 선현의 제사를 지낸 것은 성균관과 향교이고요. 풍속교화와 향촌자치 역할 향약이 하고 있죠. 나라, 향약인 거 알면 정답 바로 찾아낼 수 있게끔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11번 가볼까요? 우리 이거 그림으로도 바로 얼굴 보고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5,000원짜리에서 1,000원짜리에서 만나는 퇴계 이황 선생이에요. 퇴계 이황. 퇴계 이황. 자, 이황 선생이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연산군 때부터 활동을 했어요. 연산군 때 이제 태어났고 선조 3년 때까지 활동을 하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황 선생님께서 활동을 하십니다. 자, 성균관 대사성 등을 역임하였으며 사단 칠정 논쟁을 전개했고 또 예안향약을 시행했던 인물. 근데 우리는 그림으로 더 익숙한 퇴계 이황 선생이죠. 근데 남인들이 또 이제 이황 학파로 이어지게 됩니다. 1번, 양명학을 연구하여 광화학파를 형성한 것은 정제두가 되겠고요.
우리 지난 강의에서 문제 풀었어요. 기축봉사. 북벌 운동을 추진했던 송시열이죠. 송시열. 노론의 영수. 성악 10도 그림으로 쉽게 설명했다. 이황과 관련된 정답이 되겠고요. 동호문답은 율곡이가 되겠습니다. 조선경국전 하면은 여러분 삼봉 정도전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인물사가 이렇게 항상 나오니까 이황, 이이만큼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고, 뭐 정도전, 또 조광조, 또 최근에 우리 살펴봤던 김장생, 지었지만 김장생, 이런 이름들, 송시열도 잘 나옵니다, 여러분. 1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인물사 문제네요. 자, 또 나왔잖아요, 여러분. 아, 또는 아니네요. 제가 이것만 보고 성악십도인 줄 알았는데 성악십도는 아니고요. 왼쪽에 경목요결이 나와 있네요. 경목요결. 이 경목요결을 쓴 분 누구냐? 율곡이입니다. 항상 여러분 이황과 이 문제는 너무 잘 나와서 이분들이 쓰신 책들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율곡이입니다. 율곡이. 1번 광해군이 율곡이가 활동했던 시기를 찾고 있는 문제네요. 경목요결. 율곡이가 활동했던 시기는 명종도 있고요. 선조 요때죠. 광해군이 중리배교를 추진하였다. 2번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화되었다. 선조 시기가 되겠습니다. 3번 광해군. 자, 4번 폐비운씨 4.4 사건 연산군 시기죠. 연산군. 자, 예속 논쟁은 현종입니다. 현종. 정답은 2번이네요. 붕당 정치가 발생하였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13번 한번 가볼까요? 자, 13번은 세종대는 실용적인 학문이 발전했다. 세종대왕 문제가 나왔는데요. 제가 세종대왕 하면 우리나라 키워드로 정리해야 한다고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세종대왕 하면 우리나라 키워드. 우리나라 영토, 우리나라 글자, 우리나라 과학기술, 우리나라 농서, 우리나라 시간. 우리나라 과학기술, 우리나라 시간. 자, 그 다음 뭐가 있는지 한번 가볼까요? 자, 갑인자. 자, 요거를 지난 강의에서 한번 살펴봤죠? 자, 태종 때 개미자. 세종대왕 때 갑인자입니다. 개갑. 개갑. 정답 1번이네요. 2번. 폭탄의 일종인 비격진천례가 만들어졌어요. 영화에서도 종종 나오는 이 비격진천례는 선조 때입니다. 선조 때. 선조 때 비격진천례가 만들어졌고요. 2번 기기도서를 참고하여 거중기가 설계된 건 정조 때. 정약용. 3번 최초의 동국지도는 영조 때 정상기가 최초의 축척을 사용해서 동국지도를 그리게 됐고, 사상의학을 정립한 동의수세보원 이재만인데 이재만은 1894년에 즉 근대사입니다. 이재마에 의해서 동의수세보원이 편찬됐어요. 이재만은 근대사에 활동했던 사상의학을 정립한 사람입니다. 이재마의 동의수세보원 1894년. 의외로 이재마가 활동했던 시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허주는 여러분 임진왜란 때, 광해군 때 이때가 되겠고, 이재만은 근대사에서 활동했던 한의학자가 되겠습니다. 사상의학, 태양인 이재마라고도 하죠. 세종대왕의 갑인자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세종대왕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뭐 개미자, 갑인자 문제도 많이 내고, 훈민정음은 워낙 쉬워서 요새는 좀 안 내려고 하는 편이기도 하죠.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니까요. 자, 14번으로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조선 전기의 과학기술. 역시 또 그러면 뭐 세종대왕의 우리나라 과학이 될 수 있겠네요. 뭐 갑인자, 그 다음에 장영실과 앙부일구, 이순지. 자, 세종대왕 내용 가볼게요. 이순지가 뭘 만들었는지 몰라도 할 수 있어요. 자, 거중기 정조 때예요. 정조 때. 지금 여긴 세종대왕 문제고요. 자, 최초의 백리척. 아까 우리 살펴봤던 정상계 동국지도 영조 때네요. 홍역에 관한 국내외 자료를 종합하여 의서를 편찬하였다. 이게 마과회통이란 책이에요. 마과회통. 마과회통도 이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이 이 종두법을 연구하면서 책을 또 편찬을 했었고, 굉장히 다양한 책을 이제 편찬한 게 정약용 선생 아니겠습니까? 마과회통, 정조 다음에 이제 순조원종 철종으로 넘어가면서 또 유배를 가는 게 이 정약용의 특징이죠.
4번 한양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계산한 역법서. 우리나라 시간. 칠정산. 우리나라 키워드 세종대왕 정답이 되겠고요. 사상의학은 앞서 문제에서 풀어봤던 태양인 이재마. 근대사에 활동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비슷한 문제가 연달아 나오고 있다라는 거. 특히 최근 경향이 인물사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리해드리는 것 중에 몰랐던 인물이 있다면 필기노트에 정리를 꼭 해두시고 암기를 하셔야 실력 점검을 넘어서 향상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15번 가볼게요. 옳지 않은 걸 찾으라 하고 있어요. 치국이 세종대왕이잖아요. 우리나라 과학기술 세종대왕 문제. 아닌 것은 신기전 세종대왕, 혼천이 세종대왕, 무예도부 통지는 정조입니다. 정조. 정조가 이덕무와 박제가와 함께 무예도부 통지, 무예교범책을 저술하셨죠. 이 3번이 정답이고요. 세종대왕 때 금양잡록, 향약집성방 모두 세종대왕 때의 특징이 되겠어요. 금양잡록은 여러분 세종대왕이 아니라 이 성종인데 문제 조금 헷갈리긴 했네. 이게 지금 조선 전기네요. 전기. 조선 전기가 아닌 것을 찾는 내용이었어요. 조선 전기가 아닌 것. 신기전 혼천이는 세종대왕. 이거 성종이고요. 향약집성방은 세종대왕입니다. 역시. 금양잡록은 성종 때. 금양잡록은 성종 때입니다. 성종 때. 금양잡록 성종 때. 향약집성방은 세종 때.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 왕 구분해두세요. 성종 때 금양잡록입니다. 16번 가보겠습니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 혼일강리역 대국도지도 나왔네요. 지난 강의에서도 살펴봤던 지도죠. 혼일강리역 대국도지도는 세종의 아버지 태종 때 만들어진 세계 지도가 되겠습니다. 바로 정답 1번이 보입니다. 자, 2번 지구전도는 김정호입니다. 김정호. 김정호의 지구전도. 천화도는 이제 누가 그렸는지 알려지진 않았던 이제 세계지도, 중국의 세계지도가 되겠고요. 4번에 여지전도 보이시나요? 이건 조선 후기에 그려진 그림이고, 곤현만국전도는 마테오 리치가 명나라에 가서 전파한 그림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선 숙종 때 들어옵니다. 전파. 그러니까 세계지도가 혼일강리역 대국도지도, 즉 중국 중심 세계관에서 중국 중심 세계관을 벗어나는 진짜 세계지도가 조선 후기에 들어왔구나. 이렇게만 좀 정리해 두십시오. 혼일강리역 대국도지도는 태종입니다. 자, 여러분 천상열차 분야지도, 고구려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그린 별자리 지도는 태조 이성계 때 그려졌죠. 이성계 때 천상열차 분야지도입니다. 17번 전시회 그림 가볼까요? 조선 전기 그림이에요. 후기 그림이랑 또 섞어서 출제했겠죠. 볼까요? 문제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1번 보세요. 양반이 사색에 잠겨져 있죠.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이거하고 또 있어요. 안견의 목류도원도. 이 두 그림이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그림이라서 단독 문제를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각각 이름 한번 살펴볼까요?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조선 전기의 그림이라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은 조선 후기의 화가 정선의 금강전도이고, 3번 역시 진경산수화로 그려진 조선 후기 강세황의 영통동구도 진경산수화입니다. 4번 신윤복의 단오도, 단오풍정이라고도 하죠. 단오풍정.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 풍속을 그린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은 모두 조선 후기예요. 5번 역시 조선 후기 김정희의 세한도. 단독 문제 많이 나오죠. 1번을 제외한 2, 3, 4, 5번은 모두 조선 후기 그림이라서 잘 눈여겨봐 주시고요. 문화재와 그림 같은 것은 시험 보기 직전에 확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날 적용을 하시는 방식으로 문화를 해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8번. 제가 말씀드렸던 거 나왔어요. 안평대군의 꿈을 그린 안견의 목류도원도네요. 지금 일본에 있죠. 목류도원도 5번에 있습니다. 자, 1, 2, 3번은 아까 살펴봤던 그림들이에요. 정선의 금강전도,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강세왕의 영통동구도, 4번은 조선 전기의 매화초옥도, 조선 전기에 그려진 그림인데 단독으로 나온 적은 없어서 참고만 해두시고요. 안견의 목류도원도가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그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과 5번이 조선 전기 그림입니다. 4번도 전기 그림이고,
1번과 3번은 조선 후기 그림이에요.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19번 가볼게요. 자, 가문화유산인데요. 이성계가 왕실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효를 실천하기 위해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가장 먼저 짓기 시작한 공간이다. 임진왜란 때 불에 탔다가 1608년에 다시 만들어졌다. 자, 과연 이곳은 어디일까요? 우리 또 선대 왕들, 그러니까 핏줄도 뭐 할아버지, 뭐 고조 할아버지 이런 분들 제사 지내야 되잖아요. 선대 왕들을 위해서 만든 종묘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종묘가. 선대 왕들을 위해서.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야 되겠어요. 1번이 종묘가 되겠습니다. 자, 2번은 공자사당 문묘라고 말씀드렸고요. 문묘. 자, 신농씨와 후직씨는 중국의 전설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뭐 농사를 짓는 법을 알려주었다. 이런 식으로 이 신농씨와 후직씨에 의해서 우리가 농사를 짓게 되었다라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는 선농단입니다. 선농단.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은 자, 이게 사고요. 곡식이 직입니다. 사직단입니다. 사직단. 일제에 의해 경내에 조선 총독부 청사가 세워졌다. 경복궁이죠. 경복궁. 자, 이렇게 문화유산 문제는 이제 또 한 문제씩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서 지금 이 굉장히 메인들 위주로 나와 있어서 19번에 우리 41의 문제 제가 한번 몇 개 넣어놨고요. 이 종묘, 문묘, 선농단, 사직단, 경복궁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잡고 가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 가볼까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15세기죠. 1400년대니까 조선 전기입니다. 조선 전기의 문화유산을 찾으면 되겠어요. 근데 불교 건축물 중에서도가 키워드네요. 조선 전기 불교 문화. 자, 수덕사 대웅전, 해인사 장경판전, 법주사 팔상전, 원각사지 10층 석탑. 정말 자주 나오는 문화재들이 되겠고요. 자, 필기 준비되셨나요? 언제인지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자, 니은과 리을이 해인사 장경판전과 원각사지 10층 석탑. 정말 잘 나오는 조선 전기의 문화유산입니다. 해인사 장경판전은 고려시대 만들어진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축물이 되겠고요. 원각사지 10층 석탑 역시 석탑이라서 불교와 관련된 중요한 탑이 되겠어요. 시대를 한번 보자면 고려시대 주심포 양식, 수덕사 대웅전이 되겠고 조선 초 해인사 장경판전, 디귿. 자, 1605년에 인조 시기에 재건이 됐고요. 현존 유일 목탑입니다. 다 불타고 목탑이 하나 남아있어요. 디귿. 법주사 팔상전이 되겠고요. 목탑이 아니라 목조 건축물이죠. 목조 건축물. 자, 원각사지 10층 석탑, 조선 세조 때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두 뭐예요, 여러분? 조선 전기죠. 니은과 리을이 조선 전기가 되겠고, 자, 디귿은 현존 유일 목조 건축물입니다. 목조 건축물. 인조 때 만들어진 현존 유일 목조 건축물이고요. 인조니까 이제 조선 후기에 볼 수 있는 건축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 전기의 경제, 사회, 문화 20문제를 통해서 어떤 게 나오는지 이제 예상이 되고 예측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모르셨던 부분 잘 정리해 주시고 그림이라던가 불상, 불탑, 건축물 이름들은 시험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다음 강의는 또 우리 뼈대가 될 수 있는 정치사, 조선 후기 정치사 20문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